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요즘 들어 부쩍 뉴스가 볼만한 것 같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제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소식들만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준석 관련 뉴스가 사라진 것만으로도 뉴스를 보는데 거부감이 없어졌다는 그런 취지의 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준석이 당 윤리위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았다면 얼마 전 있었던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아닌 이준석이 그 자리에 섰을 테고요. 그 자리에서 이준석이 무슨 말을 할지 안 봐도 비디오이지요. 또 이준석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 이 엄중한 시기에 입을 계속 놀리며 거의 모든 이슈를 집어삼켰을 겁니다. 이재명과 관련한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굵직굵직한 뉴스들도 묻혔을 테고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과 같은 전 정부와 관련한 비위 의혹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어쨌든 이준석 리스크가 제거됐다는 점 한 가지만으로도 이렇게 평온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 넘어 산이라고 이준석이 제거되니 유승민이 서서히 기지개를 펴고 있고 여기에 김종인 전 위원까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준석이 정치를 배운 두 사람이 바로 유승민과 김종인이라고 하죠. 자, 오늘 아침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사실상 임기 초반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침을 뱉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듯한데요. 김 전 위원장은 오늘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달이 지났을 때 매력도 없고 비전도 안 보인다고 평가한 적이 있다. 이 평가는 지금도 유효한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본다며 아직도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위원장은 몇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우선 정권 교체를 하면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할 것인가 대해서는 선거 때 윤 대통령이 얘기를 한 바 없다라면서 막연하게 공정과 상식, 구체적으로 무엇이 불공정하고 무엇이 상식에 안 맞는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실행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일반 국민의 기대에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었을 텐데 말만 있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실행 방안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으니까 미래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같은 김종인 전 위원장의 분석과 평가는 개나 소나 다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 대선 후보 때의 공약을 바탕으로 한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향후 임기 5년간의 실행 방안이 담겨 있는데요. 이걸 살펴보면 문재인 정권 때 잘못됐던 정책들을 바로잡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선회한 정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 110대 국정과제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 때 붕괴되다시피 한 한미동맹 복원, 한미일 삼각공조 복원, 또 북한을 대변하는데 거의 모든 외교력을 쏟아부었던 실패한 문재인 정권의 외교 정책을 바로잡는 일 등등등 방향 설정을 아주 잘 잡았고 또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의 망상에서 비롯된 탈원전을 폐기하고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원전에 대한 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도 하죠. 다만 이러한 윤석열 정부가 가진 뚜렷한 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울어진 언론 환경과 역대급 여소야대 상황에서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가지고 횡포를 부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런 게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김종인 위원장이 비판했어야 할 대상은 윤 대통령이 아닌 민주당이 됐어야 맞는 거겠죠. 본인이 전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라면 말이죠. 제밖에 김 전 위원장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를 가리켜 대통령 부인이 자주 언론에 노출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본다며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는데요. 이것도 비판을 위한 비판이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건희 여사가 과거 김정숙 씨처럼 나대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표적 삼고 MBC 등의 좌파 언론이 사사건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모든 것을 트집 잡고 딴지를 걸고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발생한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일반 국민의 75% 가까이가 그 비속어 얘기를 했다는 것으로 들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슬기롭게 넘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그냥 일방적으로 나는 기억을 못한다고 넘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 여론이 더 많이 형성되지 않았나 싶다. 이렇게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거 사과하면 될 일을 가지고 끝까지 사과를 안 해서 큰일로 몰고 간다는 민주당의 논리와 일맥상통하는 발언이라 할 수 있는데 사건의 성격 규정 자체가 잘못이 됐지요. 김종인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라고 사건을 규정했지만 이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명백한 MBC 자막 조작 사건입니다. 애초에 없는 말을 만들어 기정사실로 자막을 달아 보도한 MBC의 조작 사건이므로 윤 대통령이 사과할 필요성이 전혀 없었던 그런 사안이었고요. 국민의힘도 이번엔 대통령실과 발을 잘 맞춰 MBC 자막 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MBC와 민주당의 프레임 씌우기에 잘 싸웠던 그런 사안입니다. 자, 다음. 김종인 위원장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준석과 관련한 언급도 했는데요. 김 전 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 국면이 몇 달간 지속되면서 새 정부 초기 여권 내부 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여당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초유의 사태라며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이 된 후 자신을 뽑아준 정당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성향이 있다. 그런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도 정확히 이준석과 코드를 맞추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듯한데요. 이준석이 그동안 여론전을 펼치는 데 있어 가장 많이 내세웠던 전략이 바로 피해자 코스프레였습니다. 이준석 본인의 고집과 아집으로 이 사단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인이 절대 권력인 대통령으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는 것처럼 행세했죠. 이런 점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오늘 발언과 정확히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김종인에게서 정치를 배운 이준석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겠죠. 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김종인이라는 사람은 국민의힘에도 민주당에도 속하지 않는 이도저도 아닌 시류에 따라 움직이는 대표적 철새 정치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민주당 쪽에서 넘어온 좌파 세력의 본류라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철저한 이념과 정책 노선은 없고 술수에만 능한 것이 바로 김종인입니다. 또 김종인이 가진 특성 중 하나는 돈과 조직이 없는 걸 절대 견디지 못하는 웰빙 체질이라는 것인데요. 국민의힘도 아닌 그렇다고 민주당도 아닌 본인의 정치 철학과 정책 노선이 그렇게도 자신이 있다면 제3지대에서 자신의 정당을 만들어서 활동하면 될 일이지만 김종인은 그런 모험 정신조차 없는 웰빙 그 자체입니다. 즉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것 같으면 그쪽에 붙고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만하면 그쪽에 붙었다가 이번엔 윤석열이 될 듯하니 또 한 번 붙었다가 이번엔 윤 대통령으로부터 퇴짜를 맞았죠. 그 앙금 때문에 지금도 라디오 등에 나와 저런 수준 낮은 비판을 하는 거라면 당장 집어치우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